네, 학우님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과장 김현미입니다. 네, 오늘은 시험에 앞서서 온라인으로 이제 시험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우님들, 특히 2020년도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입학하신 학우님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시험 보는 방법, 그리고 시험을 보다가 발생하는 크고 작은 크진 않습니다. 네,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로그인을 하기 위한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시험은 공인인증으로 등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 등교를 하시거나 일반 등교를 하셔서 시험 전에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창을 다 닫겠습니다. 창을 다 닫고 먼저 시험을 보시기 전에는 학기 초에 호환성 보기 설정을 이미 이제 하셨지만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호환성 보기 설정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호환성 보기 설정을 다시 하지 않고 시험을 보시다가 모든 학우님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어떤 학우님들께서는 시험 문제가 중간에 끊긴다, 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다 호환성 보기 설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하시고 호환성 보기 설정을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없을 거고요. 자, 그럼 시험은 어디서 보느냐? 수업 관리를 클릭하십시오. 수업 관리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평가에서 이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지금 시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험 기간에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 시험 문제 유출이 되기 때문에 미리 시험 전에 모의 시험 체험으로 들어가서 시험 보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시험 체험은 본 시험과 동일한데 다만 이제 그 시간을 그 짧게 설정을 한다든지 시험 문제가 문항이 전혀 과목과 무관한 내용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시험에서는 여기 청소년 복지론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모의 시험 체험하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모의 시험. 응시 시간 7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본 시험은 60분, 70분 또는 90분, 120분으로 시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안에 문제를 이제 풀고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시험 시간이 30분이 남았어도 문제를 다 푸시면 제출하기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시간을 다 채우셔야 되는 건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증하셔야 됩니다. 공인 인증하기. 혹시 공인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금융권 방문하셔서 공인 인증서 꼭 발급 받으시고요. 자, 공인 인증하기를 누르셔서 본인의 인증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떴죠.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바로 밑에 응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번 나오고 몇 시간 뭐 문제 풀기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확인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뜨면 이제 시험 시작을 누르시는 순간부터 시간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제한 시간 25분이라고 이 모의 시험은 안내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읽으시고 다문화 교육은 다른 문화를 두두두두 초점을 둔다. 그러면 이제 자료 교환이나 참고를 하셔서 O 또는 X 표시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2번 다음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 문항에 있는 번호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앞문항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이전이나 문제 번호를 누르시면 돼요. 2번 세계 이해 교육이란 교육이다. 뭐 저 잘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모의 시험은 전공과 전혀 무관한 그냥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의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방식에 대한 안내 또는 체험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2번 하시고요. 또 3번 뭐 했어요.
근데 예, 4번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모르겠으면 남겨두시고 다른 문제 쭉 푸시고 5번 예,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6번 네 아니다 이렇게 막 찍고 있어요. 태양계 3번 행성은 수금지 지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다 푸시고 먼저 아는 거 먼저 답을 찾으신 거 푸시고 나중에 4번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예, KTX 하시고 마라톤 풀코스 42.195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가시다가 여기까지 다 이제 사지선다예요. 쭉 나오죠. 그리고 예, 22번이 단답형이에요.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영어로 쓰셔야 되겠죠. introduce myself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셨어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입력을 하시고 예, 다음 누르시고 좋은 주말 보냈니? 그러면 뭐 주말에 대한 영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켄드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또 쓰시고 넘어가시고. 자, 24번이 지금 논수령이죠. 예, 서술형입니다. 최대 6,000자까지 저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답을 쓰시는데 쓰시면서 중간중간에 뭘 하시느냐 하면 중간 임시 저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하면서 불안하니까 한번 임시 저장을 예, 눌러주시고 중간중간 서술형 문제는 임시 저장을 눌러주시면서 이제 그 문제를 예, 푸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 교육의 목적으로 이 전인의 의미를 현재적인 의미에서 설명하세요. 전인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해서 예, 임시 저장 또 누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답안 저장을 하시면서 하시고요. 혹시 많은 학우님들이 동시에 응시 시험을 들어오시다 보면 이게 좀 저장이 빨리빨리 안 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런 게 느려질 수 있어요. 그러시면 좀 기다렸다가 다음 문제로 넘기시면 되고요. 또는 시험을 보면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시험 시간을 초과했다. 120분인데 120분이 넘어갔어. 근데 답안 제출을 못했어. 예, 그러면 학교에 저장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푼 문제까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23번까지 풀고 제출을 못하시면 23번까지만 저장이 된 상태로 학교에 그 학우님의 답안지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주시고 다 푸시면 답안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계속 4번에서 5번으로 안 넘어간다. 계속 몇 번을 해도 그러시면 컴퓨터를 나가셔서 예, 다시 들어오셔서 온라인 강의실에서 예, 학번, 비번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앞에 풀었던 문제들은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 문제부터 이어서 푸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너무 많이 하시면 이게 이제 막 3번, 4번 이렇게 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한두 번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시험 보시다가 PC에서 PC 버전의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게 와서 이제 확인하시죠. 그러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괜찮다. 근데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거나 또는 여기 창을 나가서 뭐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거나 인터넷을 접속을 하시거나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네, 부정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없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IP 주소가 가족끼리 같이 수업을 들으시거나 또는 동료, 뭐 직장 동료라든가 이런 분과 같이 쓰실 때는 동일 IP로 예, 이게 또 연락이 가실 수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동료 또는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예, 되고요. 미리 신청서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내지 않고 계시다가
예, 그런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험을 보시다가 도저히 예, 시험이 이제 어떻게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음날 다시 응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학교에다가 PC나 인터넷 환경 때문에 도저히 오늘 시험을 들어갔는데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간을 다 채우시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다음날 예, 시험 기간이 안 끝났다면 재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가능하시면 월요일부터 예, 8주차 월요일부터 9주차 월요일까지인데 월요일 날 밤에 보시다가 그런 일이 생기시면 다음 날은 추가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늦춰도 일요일까지 시험을 보시고 안 됐을 때 월요일 날 재시험을 보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이제 푸셨어요. 그러면 답안 다 풀었으면 이제 답안을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제출을 하겠다. 그러면 시험 응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뜨고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갑니다. 예, 시험을 이제 응시했다라는 문자를 받으시면 시험이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런 문자가 오지 않으면 네, 학교에다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시험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처음 보시는 학우님들 시험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시간이 넉넉하니 천천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공지사항에 나옵니다. 시험의 유형, 긍정심리학의 시험 문제의 유형, 몇 문제인지 그리고 시험 문제가 진유형인지 사지선다인지 오지선다인지 이런 이제 유형들에 대한 안내를 미리 해드리고 시험 범위도 미리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수업 자료실에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네, 1주차에서 6주차까지의 강의 교환을 또 한꺼번에 통합해서 올려드리니까 그것도 꼭 확인을 해 주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시다가 혹시라도 돌발적으로 문제가 생기시거나 어려움이 생기시면 네, 그 학교로 전화를 주시면 당직 선생님께서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릴 것입니다. 모쪼록 네, 학우님들 시험 이 모의 시험 한번 미리 예, 응시 경험해 보시고 본 시험을 들어가시면 본 시험 응시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시험 요령에 대해서 예,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